예, 안녕하십니까. 황남원 회계TV의 황남원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예, 날이 추워지니까요. 역시나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바쁘시죠? 예, 날도 추워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속세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번 상속세 관련해서 유튜브를 한번 올려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니까요. 또 그 선배님도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공부를 좀 해보고 개정세법 내용도 좀 이렇게 숙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를 찍으니까 이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또 이제 구독자님들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만큼 알찬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예.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액 계산 구조를 한번 쭉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림은 손이 잡히지 않을까. 예.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세액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사례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상속재산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의뢰 상속재산을 더하고 추정 상속재산을 더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금융상품, 금융재산이나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이런 거겠죠. 실제 상속재산이고 여기서 이제 의뢰 상속재산은 보험금, 사망보험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신탁재산, 명의신탁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 이 부분은 1년에 2억, 그리고 2년 내 5억입니다. 5억을 인출을 했다. 근데 용도가 불분명하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요. 간주상속재산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채무도 이게 어떻게 채무를 졌는지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것도 상속 재산으로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입증 책임이 이제 피상속인한테 있고요. 예. 예. 어쨌든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일단은 처분 등 재산 20%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분 등 재산이 10억인데, 3억이 용도 불분명이면 10억 곱하기 20%는 2억. 2억만큼은 빼주고, 그냥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추정 상속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이 되면 이게 총 상속 재산가액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상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항목들은 빼주고, 비과세 재산을 빼주고, 그럼 국가의 유증한 재산이라든지,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불우이웃 복귀 재산, 지정문화재는 지금 빠졌고요. 지정문화재 관련해서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양이냐, 이런 부분들, 선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게 지금 비과세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가세가액 불산입 재산. 이제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으로 이제 출연한 재산, 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은 이제 불산입을 한다. 주의하실 것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비율이 있어서 상호출산 대한 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만약 출연한다. 그러면 5% 이상 출연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이상 출연하면 이제 상증세를 부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비율이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세가액 공제는 이제 공과금이나 장례비 채무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 공과금 말 그대로 체납한 세금이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들, 관리비 이런 것들 빠지고, 장례비는 이제 최소 500만 원이고 증빙이 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납골 비용이 500만 원이 또 돼서 총 1,500만 원까지 할 수 장례비는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부분도 빠집니다. 부담할 채무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합산 대상 증여 재산가액, 사전 증여 재산인데, 이 부분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는 이제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 재산가액이 합산이 되고, 상속인이 아닌 분에게 증여를 했다. 그분, 이렇게 뭐, 사이나 며느리에게 증여했다. 그러면은 이제 5년 내에 증여한 부분이 합산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게 누진세 구조다 보니까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누진세다 보니까 증여세도 낮게 내고 상속세도 더 부담을 덜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 내역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년치는 보거든요. 그래서 10년치를 보기 때문에 추정 상속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출금 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상속세는 세무조사, 조사가 많이 나오는 세제고요. 왜냐면 이제 가세당국에서 부가처분을 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는 상속인이 하지만 실제 이제 결정은 가세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 15억 이상 되면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50억이 넘어간다. 상속재산가액이. 그러면 지방청에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가세가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이거를 일괄공제로 5억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그리고 연로자, 장애인, 장애자, 이런 분이 있다면 상속인의 그런 부분들이 공제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일괄공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해주고요. 이건 실제 이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5억 이상 상속을 받으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동일 세대에 대해서 2번 상속세를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좀 요 상속 공제를 좀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도가 있어서 이제 30억 한도 말고 실제 상속받는 분이 이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게 되면은 법정 상속분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 부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재산 공제. 그래서 이제 기통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가 10억이니까 10억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가세가액이 10억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가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실 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그만큼 투명하게 축적이 된 재산이니까 그 혜택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 다 해주고, 그다음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까지 해준다. 근데 한도가 이제 2억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의 금융재산이 있으면 10억의 20%인 2억 한도에 딱 걸리게 10억까지는 2억이 공개가 됩니다. 상속 공개가 되고요. 작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가업상속 공제하고 영농상속 공제입니다. 이거는 밑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한번 설명드리고요. 관심이 있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안 같이 동거를 했고 같이 살았고 이제 1세대다. 그러면 6억까지 최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액하고 6억 둘 중에 이제 작은 금액 6억을 한도로 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재해를 입었다. 그럼 재해 금액, 피해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보험 금액이라든지 구상권이 있는 금액은 빼주고요.
이건 좀 중요하겠네요.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이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수수료는 한도가 500만 원, 비상장 주식 평가 관련된 금액은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이제 서화학 등 이제 미술품 전문가 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 그리고 상속세 가세가액에서 이제 상속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빼면 상속세 가세 표준이 나오고 50만 원 미만이면 이제 소액 부징수한다. 세율은 1억 이하는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20억 40%, 30억 초과는 50%. 작지 않죠. 이게 좀 세율이 셉니다. 세율이 좀 센 편이고요. OECD 국가의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낮지 않다.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그 상속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상속하면 상속세를 2번 내야 되는데 한 번은 건너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그 할증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대 할증 가산세가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상속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금액이 20억 초과하게 되면 이제 40% 할증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세 산출세가 나옵니다. 가세표준에서 세율 곱하면. 여기서 이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 이때 이제 24년도 1월에 이제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비과세에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징수유예를 해주고, 이건 이제 담보도 없이 이제 징수유예는 해주고요. 다만 이제 보유 현황 명세 같은 거는 매년 제출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했잖아요. 합산 대상 증여 재산가액 합산했으니까 당연히 그때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를 해줘야죠.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여세는 공제를 해준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산출세액에서 이제 상속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합산된 증여재산 가액 그 비율만큼만 공제를 해줍니다. 한번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가 있으면 그 부분 공제해주고 장기 재산 속에 대한 세액 공제. 그렇죠. 이거 동일 재산에 대해서 뭐 1년 내면 100%, 10년이면 10%, 매년 이제 10%씩 감소하는데, 그렇죠. 뭐 10년 만에 다시 상속세를 내면 좀 억울하죠. 1년 내에 만약에 상속세를 다시 내야 된다. 억울하니까 이렇게 공제를 또 해줍니다. 10년 넘어가면 이제 없어지겠죠. 신고세 공제가 3%에 있다. 네. 이게 율이 세다 보니까 이 3%도 좀 작진 않겠지만 이게 병주고 약주냐 이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가산세가 또 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될 경우는 신고 불성시 가산세 20%. 납부지원 가산세는 이게 납부 불성실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납부지원으로. 룰도 만분의 2.1로 지금 바뀌었죠. 만분의 3에서. 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소신고 가산세는 납부를 안 하게 됩니다. 부담을 안 하게 되고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심의위원회 등에서 이제 평가 방법을 이제 다르게 가져가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납부 지원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 지원 가산세는 적용을 안 하겠다. 네. 올해 이제 개정세법에 보니까요,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한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양도세 가세 표준에 대한 평가 방법 차이, 거기도 이제 이 상속세를 준용해서 그 부분은 이제 가소신고 가산세라든지 납부지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개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부담부 증여가 사실 좀 그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돼 왔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제 채무 부분 증여 이제 그러니까 그게 부담부 증여라는 게 그거죠. 이제 뭐 그 전세 보증금 있는 부동산을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보증금 전세 보증금만큼은 채무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 자녀가 떠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증여한 입장에서 증여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를 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이 증여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누진 구조다 보니까 또 증여세 누진세가 세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양도 그만큼 이제 세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록세도 좀 줄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요 활용 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가소신고가산세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양도소득세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담부 증여가 더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연부연납 신청세 2천만 원 초과하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10년, 기존에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이게 좀 기간이 늘어났어요. 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년이고, 근데 이제 가업상속재산이 이제 가업상속재산인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20년, 그러니까 더 긴 거죠. 그리고 이거는 10년 거치,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낼 수도 있고요. 10년 거치, 그 다음부터 10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상속세가 이제 그 금액이 크고 이제 그 부동산 등이 있다 보니까요.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게 뭐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자율이 올라서 기존에는 1.2%였는데 지금 2.9%로 올랐습니다. 물납 신청도 2천만 원 초과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요. 분납할 인데 분납은 뭐 정상적인 거니까 2개월 이내고요. 납부 유예세액은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밑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점점 더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그런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용하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요건이 일단 피상속인이 이제 10년 이상은 가업을 영위를 해야 되고요.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기업은 안 되고요. 업종도 좀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인정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이제 피상속인 요건으로 이제 거주자야 되고, 대표 재직 기간이 뭐 10년 정도 돼야 됩니다. 10년 정도 돼야 된다. 보셔야 되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의 40%를 가지고 보유해야 되고, 상장사는 20%. 그게 이제 24년 1월 달에 개정되면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50%, 30%였어요. 좀 완화됐고, 상속인의 요건은 지금 일단은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가업에 2년, 상속 개시 전에 2년 동안은 종사해야 됩니다. 공동상속도 가능하고, 이게 상속을 받게 되시면 이제 가세표준 신고기한까지는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영농상속공제도 기존에 2년이었는데 이것도 가업상속하고 너를 좀 일치시키려고 10년으로 좀 늘렸어요. 이건 좀 불리한 측면이 있네요. 공제 금액이 좀 큽니다. 지금 한도가 최소 300억에서 600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에서 20년이면 300억, 20에서 30년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입니다. 영농상속공제 금액도 이제 기존에 20억이었는데 30억을 늘었어요. 가업상속도 기존에는 200억에서 500억이었습니다. 100억씩 늘었습니다. 24년부터 늘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완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필요성도 이제 가세당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일단 개인기업이나 소득세법 적용되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법회계 기준에 따른 유무형 자산,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법인이면
법인이 주식 등의 가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 상전세법상 비상장 주식이면 평가를 받아야겠네요. 예. 영농 상속 공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관리도 보시면, 이게 기존 사관리 기간이 7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었습니다. 좀 줄었고, 4개 정도 요건이 있는데, 일단은 그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계속 기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업종 변경도 좀 하면 안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하게 되면 그건 좀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속인이 지분이 감소하면 안 됩니다. 감자로 인해서도 감소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취지 자체가 이제 가업을 계속 영위를 해라. 그리고 고용도 계속 영위를 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고용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연체평균 기준 고용 인원의 90% 이상을 고용을 해라. 그리고 그 기준 총 급여액이 90% 이상 급여가 나와야 된다. 이건 엔드 조건입니다. 둘 다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과 유권에서 유권 충족 못하기 때문에 다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개정세법 내용인데, 기존에는 이제 매년 80%였거든요. 같은 요건인데, 80% 요건이었는데, 매년. 둘 중에 유리한 방법으로 지금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고용 인원이나 기준 총 급여액은 상속 개시 2년, 직전 2년 연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속 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탈세, 부정이 있으면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배제합니다. 추징을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이게 세법이다 보니까요. 네, 상전세법 법이다 보니까 일단 다 외워야 되고 하다 보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절세 포인트를 한번 안 깨시라고 절세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속세는 워낙 금액이 크고 기간도 좀 길다 보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다. 그러면은 사전 증여를 좀 활용해서 10년 내는 합산이 하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합산은 안 되니까 그 이전에 또 이게 직계 조비속이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게 결혼과 관련된 상속 공제가 재산 공제가 1억 원으로 이제 좀 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조금 더 이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증여 공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1억까지는 10%잖아요. 증여세 세율 구간도 상속세랑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이제 상속세랑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또 세율이 더 낮으니까 쪼개서 증여를 미리 하게 되면 더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으니까요. 상속세, 한계 세율이, 최대 세율이 50%인데, 거기 한계 세율이 50%에 걸리는 상황이 나면 조금씩 미리 증여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상속인 외인 사람들, 며느리, 사이, 이렇게, 분들께도 손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하게 되면은, 합산 기간이 5년이니까 좀 더 그분들은 더 짧죠. 네.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요 금융계산 부분을 좀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최대 2억까지는 또 공개가 되니까요. 네. 공개가 2억이면 작지 않죠. 그리고 또 이게 상속세 금액이 크면은 요게 또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 또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현금성 자산도 필요하다. 금융계산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계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계부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좀 그 유출금 내역의 인출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나중에 억울하게 나중에는 이게 너무 옛날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면 그럼 그냥 그냥 추정 상속재산으로 간주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돌아가신 후는 좀 제한적입니다. 돌아가신 후는 좀 제한적인데 그래도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배우자 공제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이게 증여세하고 좀 다릅니다. 유산세 방식이다 보니까 좀 다른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그 자녀분이 두 분이 있고 이제 배우자분이 계시는데 배우자분이 이제 법정 상속분까지 다 이제 일단 상속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 공제가 그 최대 30억까지 되죠. 그렇게 되고 근데 실제는 자녀분한테 더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예. 그 배우자분도 이제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더욱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연대납세를 이제 본인이 받은 상속세분의 한도로 해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상속인들에게는 그걸 대신 상속세를 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어느 정도 이 상속세 전체 상속세를 좀 절감 납부 금액 줄일 수 있다. 그런 분도 좀 활용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또 팁을 말씀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상속 재산이 뭐 10억이 안 된다. 일가 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부동산 부분을 좀 가급적이면 평가금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가 또 부과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이 상속가액을 높일 필요가 있겠죠. 네.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바로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상속을 하는 사례고요. 본래의 상속재산이 이제 부동산 365억, 순금융재산이 10억이 있다. 그래서 380억이 본래 상속재산이고 보험금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의제 상속재산이 10억이 있다. 추정 상속재산이 10억이 있다. 총 400억이네요. 총 상속재산가액이 400억이고 비과세 이런 건 다 무시하겠습니다. 가세가액 공제, 공과금, 취납세금이라든지 공과금 그런 게 한 2억 8,500이 있고 장례 비용이 1,5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3억이 이제 가세가액 공제가 됐고 근데 이제 그 10년 내 그 상속인한테 30억 증여를 했다. 이제 합산이 되겠죠. 30억이 합산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 가세가액은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다 더하는 거 아니죠. 가세가액 공제 금액을 빼고 합산재산 증여재산가액은 더해서 상속세 가세가액은 427억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업상속 공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 금액이 300억입니다. 개인기업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부동산이 되고, 부동산이 300억이다. 이건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인적공제는 이제 한번 돌아가시고 부친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모친만 계셨을 가정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빼고 인적공제만 있다 보면 5억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15억에 대해서 15억 곱하기 20% 하면은 3억인데 한도가 2억이니까 2억까지만 공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307억 원이 상속공제입니다. 감정평가 공제가 수수료 공제가 5억이 있고 그러면 이제 상속세 가세표준은 119억 9,500만 원. 그럼 이제 5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3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면 곱하기 최고세율 빼기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그러면 55억 3,700만 원이 나오고요. 55억 3,750만 원. 거기서 이제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는 55억 3,750만 원에 3%. 증여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게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이 30억인데 이때 증여세를 납부했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금액을 다 해주진 않아요. 그게 30억, 원래 계산한 거에 30억에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보고, 비속이라고 보고, 자녀라고 보고, 이제 29억 5천, 그, 증여재산가액이 여기 그 가세 표준이 나왔을 것이고, 여기에 세율이 곱해지면, 30억 이하니까 40%, 누진공제 1억 6천, 한 10억 2천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 실제는 4억 1,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업상속금 때문에 이 산출세 자체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도가 이제 이 산출세 곱하기 이 합산된 증여재산가액 나누기 총 상속재산가액이거든요. 그 금액이 4억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을 때는 사전에 증여하는 게 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피상속이 좀 젊으실 때라면 할 수 있고요. 네,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게 가치가 좀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부분. 물론 이제 증여세가 이제 완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멍을 좀 메꾸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상장 주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다 부과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10년 전에 하여튼 가급적 빨리 이렇게 증여를 좀 해놓는다면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더 나중에 이렇게 좀 탄을 맞는 부분을 좀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단순하게 보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사전 증여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상속인 외의 분께도 며느리, 뭐 사위한테도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본인이 갖고 계시기를 원하죠. 움켜쥐고 또 불안해하시고 피땀 흘려 버진 돈이니까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정세액은 40억 5,600만 원. 그래서 차감 납부세액도 49억 5,600만 원입니다. 계산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김정주 넥슨 창업주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때 상속 문제가 좀 커졌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넥슨 NX C라고 홀딩스죠. 넥슨은 홀딩스가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또 비상장 주식 평가가에 들어가고 할증 평가 들어갔죠. 20% 할증 평가 들어가니까 증여세가 거의 뭐 60% 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슨이 이제 물납을 했죠. 그래서 넥슨 2대 주주가 이제 기재부가 됐습니다. 사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이게 지분이 많이 더 애매했으면 사실 경영권 문제까지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준비할 필요는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증여세에 대한 제 개인적인 또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증여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없는 국가도 있다 볼까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증여세율이 이렇게 변산사가 어쨌든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국 결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형평성과 효율성 균형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그 공정한 뭐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 국가들만큼 더 선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불합리한 부분도 있죠. 예,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또 세율이 높다 보니까 부담된 측면도 있고요. 이게 유산세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 유산세라는 것은 이제 과세 대상이 그 상속 재산 전체가 되는 방식인데, 요거는 조금 뭐 유산 취득세가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취득자 기준으로 해서 그 과세 대상 재산이 결정이 되는 방식인데, 뭐 물론 그러면 이제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조금 더 그 세부담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없는 부담의 원칙에는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대부분 또 OECD 국가들이 이제 그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행정비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이제 가장 분할 뭐 이런 걸로 이제 조세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세율 구간이 30억, 1억, 5억, 10억, 30억인데 이게 2000년 이후로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그 기존에는 그 세부담, 상속세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 세대들이 이제 좀 부담한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좀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여세 공제도 지금 그 혼인과 관련된 공제가 1억 정도 이제 추가가 내년에 이제 될 텐데, 그 공제 금액도 이제 어쨌든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 증여세 공제 금액도 좀 확대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요 세금을 내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셔서 네,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